네, 안녕하세요. 부자수 선생입니다. 오늘은 지금 서울시 상급지, 어떻게 보면 최상급지죠. 이 서울시 최상급지 아파트 시세를 보고 앞으로 서울시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 최상급지가 또 이제 향방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양극화를 넘어가지고 초양극화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곳의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반포 원베일리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가 지금 52평이 무려 106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물론 28평이니까 또 뭐 한강뷰구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것도 이제 시세가 달라질 건데 어쨌든 간에 이전 84억 원에 비해서 거의 일단 수치상으로는 22억이 올렸죠. 아마 여기는 뭐 아마 또 좋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평당 1억 8천에 팔린 바가 있는데 지금 이제 52평이 106억 원이면 여기 넘죠. 벌써 이 반포가 평당 2억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보시면 제가 기사를 한번 가져왔거든요. 근데 무려 21년 7월 기사인데 지금 아리팍이 대형동 평당 1억이라 했습니다. 근데 상반기 1억 돌파한 27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기사가 있던데 지금 25년이죠. 25년 1월 벌써 평당 1억을 넘어가지고 2억을 찍었던 것입니다. 아크로 리브버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크로 리브버커도 지금 보시면 1년에는 이제 평당 뭐 1억 원이 평당 찍었니 이런 말이 있었는데 아크로 리버카도 보시면 112 전용 112제곱미터 그러니까 36평도 보시면 전용 112를 보니까 아크로 리버카도 보시면 아크로 리버카 여기 보시면 지금 전용 45평 보면 벌써 64억 원 8천만 원 신고가를 또 여기도 찍었죠.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레미안 버스티지 볼까요? 레미안 버스티지도 전용 117 여기 보시면 45평 보면 여기도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55억입니다. 55. 여기 진짜 놀랍네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기 보시면 소형 세대수가 적은 237세대 반포 푸르지오도 여기도 놀랍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용 59제곱미터 보시면 지금 20억 무려 12월 27일 날 보시면 20억 5천만 원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이처럼 반포 이곳의 분위기는 굉장히 다른 곳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좋죠. 보시면 고금리라든지 뭐 대출 규제 강화 그리고 비거래도 없는 이런 시점에서도 이러한 반포의 원밸리라든지 아리팍 뭐 레미안 버스티지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또 뭐 준신축을 수록하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 이 선택지에 따라서 지금 다른 단지에 비해서 신고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반포 이것은 사실 뭐 지난 시간 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다뤘는데 참고로 이것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압구정 여기 보시면 청담동, 삼성동, 이 대치동 이곳에 풍선 효과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지금 압구정이 보시면 이것도 평당 보시면 최고가를 찍긴 했는데 평당 1억 4천 지금 이 정도죠. 1억 4천 그리고 압구정 1, 2차도 보면 지금 52평이 일단 뭐 73억까지 갔었는데 73억까지 갔었죠. 73억까지 갔었는데 보시면 1억 한 3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압구정동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이 아리팍 이게 또 신축이라는 또 그 메리트가 있으니까 실수요자들이 이곳을 선택한다 그렇게도 하고요. 또 잠실일스도 보시면 제가 이것은 뭐 앞으로 계속 잠실동을 다루면서 말씀드렸죠. 지금 벌써 23년 1월 저점 대비 거의 35%가 올랐습니다. 일단 전용 84제곱미터를 볼게요. 일단 전용 84제곱미터 최근 지금 27억 5천만 원이 최고가거든요. 이것도 이미 정고점 거의 찍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회복을 넘어서 정고가를 넘었어요. 근데 이것도 벌써 호가를 보니까 물론 호가입니다. 벌써 28억 원짜리가 이런 식으로 물론 호가지만 이렇게 많이 다 호가를 올렸습니다. 지금 이곳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지금 이곳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은 지금 보니까 25년도 이제 1월 셋째 주 부동산원에 따르니까 서초구, 강남구보다 더 이 성파구 일대가 매매 상승폭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월 첫째 주 0.03%, 둘째 주, 셋째 주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지금 이 시세가. 그러니까 이 상급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반포라든지 심지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속하는 잠실 이쪽도 아파트 지금 시세가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의 다른 부동산 시장과는 다르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곳이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린다? 더 똘똘한, 더 초양극화 그 시대에 맞게
이 부동산이 더 가격이 벌어질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엘스랑 리센츠 이 둘 다 84제곱미터 기준으로 기존 신고가보다 5천만 원 호가가 오른 단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심지어 잠실주공도 보시면 지금 모든 평에서 다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34평 지금 보면 최고가 31억 700만 원, 31억 700만 원 찍혔죠. 35평 어떤가요? 35평 최고가 언제죠? 30억 4,590만 원. 36평도 마찬가지입니다. 36평도 신고가 최고가 찍혔죠. 최고가가 34억 7,500만 원. 이런 식으로 잠실 무조건 신축이 아닌 이 잠실주공 5단지도 지금 모든 평에서 신고가를 찍음으로써 이 양극화 시대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뿐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이 신축, 아까 말씀드렸던 반포의 신축, 대표적으로 이 레미안 원밸리죠. 레미안 원밸리라고 보시면 2023년 8월 준공이잖아요. 그리고 아리팍 이런 중신축 효과는 2016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좀 20년이 넘은 어떻게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이 잠실S라든지 리센츠, 특히나 이곳은 투자자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어떻게 보면 지금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재개발이 있죠. 바로 이 한남 뉴타운입니다. 이곳 보시면 제가 영상 다뤘죠. 한번 보시면 한남 4구역, 이게 저번에 이 삼성물산이랑 현대건설이 이제 시공사가 맞붙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조합원에서 총 65.7% 동의율로 삼성물산이 최종적으로 시공사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이제 레미안 글로우 힐즈 한남, 이곳으로 이제 프리미엄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라 하고요. 그리고 모든 조합원들에게 한강뷰가 가능하도록 지어질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한남 3구역은 이제 현대건설이죠. 그러니까 DH, 이제 고급 브랜드로 지어질 것인데, 이렇게 한남 3구역과 차별화하겠다, 그렇게 나오자마자 바로 이것도 물량이 다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금. 그리고 이 보시면 반면 한남 5구역은 그래도 아직까지 뭐 효과가 나왔다, 이런 말이고죠. 그래 보시면 이 한남 4구역이 또 보시면 건너편에 바로 반포랑 마주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반포와도 경쟁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는다, 이렇게 일단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남 4구역이 끝나니까 이제 한남 5구역, 이곳 시공사에 대해서도 이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도 여기는 보시면 DLENC가 지금 단독 입찰사로 일단 있고요. 그런데 추후 만약에 새 집행부가 꾸려지면 다시 뭐 바뀔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건설업계에서도 수익성이 높은 사업인 것만큼 건설 시장에서도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상급지 위주로 지금 경쟁이 치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보장된, 결국은 건설사도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시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이 돈이 보장된 그런 대여급 사업지, 이것은 사실은 뭐 마케팅도 되는 거잖아요. 이런 곳에 최상급지에서의 자신의 브랜드로 아파트가 만들어지면 결국은 이것은 또 커다란 이제 자신의 포트폴리오도 되는 것이고 이제 그 마케팅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수지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이래가지고 지금 꼭 이 아파트 보시면 어떻게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반사이익, 그러니까 풍선 효과라 볼 수 있지만 신축 이런 똘똘한 한 채 효과 때문에 원밸리라든지 아크로리오파크 이런 곳의 시세, 그리고 보시면 실수요자들이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이런 잠실 엘스, 리센츠, 심지어 이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잠실주공 5단지 모두 신고가를 일어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한남 뉴타운의 한남 4구역은 기존에 있던 매물들 싹 들어갔고 이제 앞으로 시공사들은 이 5구역을 바라보고 지금 또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뭐 초양극화를 해가지고 이런 곳 이제 대표적인 이곳을 모두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은 어딜 가든 뭐 시간을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은 부동산 상승 당연하거든요. 100% 당연한 건데 지금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과연 똑같은 돈을 주고 이곳에 사는 것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생각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뭐 풍선 효과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갭을 벌렸다면, 그러니까 양극화를 넘어서 초양극화 시대를 간다고 했을 때 이게 갭은 결국은 다시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서울 부동산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물론 이 상급지들의 부동산 시세
조사 파악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이제 앞으로 부동시장에서의 향방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곳을 본다고 우리가 이곳을 설령 못 산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곳의 시세를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곳, 퍼질 곳,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갭은 메워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 실생에서는 솔직히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다른 것들, 아직 힘을 못 쓰고 있는 것들, 그런 것을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실수요자, 투자자 이런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자기의 자본이 얼마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사실 뭐 우리가 뭐 저 같은 이제 돈이 적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들 뭐 사지도 못할지언정 어쨌든 간에 아직 힘을 못 쓰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라고 일단은 희망을 남기고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랑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의 시세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리고 이 설날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